요것도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예, 좀 적지만 관심있게 한번 봐보세요. 방금 제가 한 내용 얘기가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림을 하면 만화가 좀 재밌잖아요. 왼쪽에 상군에 나타나는 불교 공회 37, 384, 527로 나오고 이런 것이 나옵니다. 2차돈 순교자고 그냥 넘어갑니다. 예,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되고 공인된 거, 우리가 지금 연도를 얘기한 것은 공인된 걸 얘기합니다. 전래는 그보다 대개 50년, 100년 이전에 이루어졌겠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천천히 물에 젖듯이 불교가 전래되죠. 전래되고 나중에 믿어도 된다라고. 기독교는 언젠가요? 313년이에요.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로마에서. 예, 그런 것처럼. 자, 불탑의 도입은 최초의 불교 전례가 이루어질 때 불탑, 불상, 불경, 불교 사원, 즉 사찰, 가람과 함께 이루어지겠죠. 예. 부처님만 오시지 않았겠죠? 부처님을 모시는 공간도, 부처님이 하신 말씀도, 부처님의 모습을 만든 불상도 함께 왔겠죠. 그 다음에 최초의 가람은 왕경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왕경. 그럼 고구려는 어딘가요? 평양. 백제는 부여공주는 한참 후대 얘기예요. 한성, 한강 쪽에 뭐 하남 유래성이 됐건 뭐가 됐건 그쪽에서 최초로 불교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또 뭔 얘기죠? 초기 평지 가람은 왕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왕경은 어디에 있는가요? 서울들은 대개 수도는 평지에 있죠. 무등산 꼭대기에다가 광주, 부를 설치하지는 않았겠죠.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하지 않은 이상은 당연히 충장로 혹은 금남로 그 축선상에 어딘가에 있었겠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 가람터, 사찰, 절집에서 제일 중요한 주체가 첫째 여러분 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탑.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안 그럴 수 있지만은 인도, 그 다음에 인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서북쪽의 간다라, 그리고 또 조금 와서 신장 위구르까지는 탑이 중심이에요. 탑이. 왜? 처음에 탑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부처님의 제자들로서의 이루어진 승원, 부처님의 불상을 기원후 1세경에 만들어서 그걸 모시는 주요한 정각, 지금으로 따지면 대웅전 같은 것들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것도 한참 후대에 400~500년 후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는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부처님을 모시는 불탑과 그 주변의 승려들의 집합체인 승려들이 수행하는 장소인 승원,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0~500년 지난 다음에 불상이 나타나고 불상을 모시는 주불전이 생기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예. 근데 그걸 이해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 상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아까 삼국유사의 요동성 몸 얘기 나왔었죠. 탑에 대해서. 여기는 보면 고려 영탑사조의 8면 7급 그랬죠. 여기 8면 7급. 8면이란 것은 8각이란 얘기예요. 8각. 7급이란 것은 1급이 한 층이란 얘기예요. 팔각형으로 생긴 목탑이 7층 탑이 지어졌다라는 역사의 사서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탑은 목탑이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와서. 그리고 그 모습은 대충은 팔각형이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층수는 7층 정도였다. 나중에 삼국시대에 우리나라 탑은 5층 혹은 3층 사각형 바뀝니다. 목조에서 무엇으로? 석조로 바뀌죠.
형식이. 자, 최초의 불탑을 그림으로 표현한 예입니다. 그림. 네. 흔히들 미술사에서 저 벽화가 아주 오래된 실증적 성에 대한 표현, 성 안의 건축물에 대한 표현, 특히 그 가운데 중심인 목조, 중층, 누각형 탑에 대한 그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광주 사회에서 이 요동성도가 4세기 한 5세기경에 고구려 시대, 지금 요동 그러면 저쪽입니다. 우리나라의 서북쪽, 지금 뭐 대부분 중국 땅 쪽, 그쪽이죠. 그쪽에 벽화에 보니까 벽화, 묘 안에를 돌로 돼 있고 벽을 바르고 거기에 낙서하듯이 그려놓은 그림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실증적이에요. 한번 봐볼까요? 첫째, 건물을 보면은 이거 몇 층이에요? 3층 탑이네요. 그러죠? 중층 누각형하고는 단층 건물. 그리고 성벽은 삥 이렇게 돌려가지고 두 겹으로 되어 있죠. 이쪽은 한 겹, 가운데는 두 겹으로 되어 있죠. 성을 쌓을 때는 이렇게 쌓았다 그 말이에요. 도성을 쌓는달지 뭐 성을 쌓을 때는 우리나라 성이 사서히 나타난 것만 해도 수천 개, 한 2천, 3천 정도 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겁나게 많다고요. 탑은 한 1,4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게 돌로 된 성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걸 자세히 뭐 일제 강점기 뭐 조선 고족도부 만들 때 뭐 일본인 학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헤아려 본 것이요 하면 이렇게 많았어요. 자, 이걸 보면은 성의 모습, 그 다음에 건축물의 모습,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치라는 게 하나 있어요. 치. 여기 치 있네요. 치가 김인수 박사님, 치가 나는 이것까지 보이는데 아니지. 물론 이 모서리가 치인데 치 위에가 있는 건물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김인수 박사가 가리키는 데는 이 모서리에 있기도 하고 저 중간에 있죠. 중간. 울퉁불퉁 그 밑에. 그렇지. 그런 거. 그리고 저쪽 치도 있잖아. 치라는 것은 성벽에서 좀 내볼 수 있게, 내다볼 수 있게 앞쪽과 옆쪽을 이렇게도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성에 기본적으로 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위에가 건물이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여기 보면 모서리에 저 건물들이 있어서, 옛날 고구려에는 저것이 있었갑다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쪽은 가형토기잖아요. 가형, 집 모양 토기. 저거 중층으로 돼. 여러분, 집 가짜라는 형상을 보면은 건물이 있고 그 밑에가 누가 있다는 거예요. 밑에는 뭘 합니까? 사람이 살고 돼지를 키우기도 하죠. 네? 돼지. 집가의 가운데 안 있는 것이 돼지잖아요. 네? 우리가 돈 할 때 뭐 돼지 편. 그런 것처럼 중층 누각형 건물로 되어 있는 토기죠. 토기. 예. 이런 걸 보면은 고대 사회에 우리나라의 중층 누각형 건물이 생각보다 많았다. 그래서 그런 데서 모델을 가져왔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건 지난번에 많이 봤어요. 세 나라의 목탑의 대표적인 것을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지금 한국의 탑의 출발은 목탑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목조 건축의 뿌리, 그리고 탑의 모티브가 된 건축물들의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인면도, 단면도입니다. 가운데 것이 법주사의 팔상전이죠. 그럼 정확히 얘기하면 법주사의 다층 목탑인 거예요. 가운데 것이.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조선 총가의 건물을 해체하고 다시 지으면서 이런 모습으로 바꿔 놓았어요. 원래는 왼쪽 탑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지금 현재는 추정은 하고 있죠. 자, 이 우리 부근에 쌍봉사에 목탑이 있었어요. 쌍봉사에 대웅전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쌍봉사의 목탑이죠. 법주사 팔상전과 쌍봉사의 목탑 이 두 기가 있었는데 이게 4월 초파일 날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전에 불탔어요. 그래서 마침 사진도 많고 실측 도면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원을 다시 해 놓은 상태. 이 사진 둘 다 옛날 사진입니다. 옛날의 모습이에요.